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의 소년이 온다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46쪽 제2장 검은 숲입니다. 이 제2장에서는 죽은 그 중3 아이 정대의 눈으로 본 그 참혹한 세상을 그리고 있죠. 홀령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독백하는 그런 이야기죠. 문병난 시인의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소년 망령의 노래 문병난. 저는 그냥 죽었어도 이유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저만큼 친구들이 보이고 우리 엄마가 우시네요. 자꾸만 우시네요. 이 시도 그 광주 항쟁 때 죽은 어느 소년의 그 노래죠. 그 망을돌이 묻힌 그 어느 소년이 그 친구들도 오고 엄마도 와서 우는 모습을 보고 그 망령의 노래죠. 그다음에 46쪽을 우리 보죠. 우리들의 몸은 열십자로 겹겹이 포개져 있었어. 내 배 위에 모르는 아저씨의 몸이 90도로 가로질러 놓였고 아저씨의 배 위에 모르는 형의 몸이 다시 90도로 가로질러 놓였어. 내 얼굴에 그 형의 머리카락이 닿았어. 그 형의 오금이 내 맨발에 걸쳐졌어. 그 모든 걸 내가 볼 수 있었던 건 내 몸 곁에 바싹부터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정대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검은 숲에, 깜깜한 밤에 숲에 시체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불태우는 그런 참혹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54쪽을 보죠. 54쪽도 역시 정대의 눈으로 이제 보고 있죠. 죽은 정대가 망령이 되어서 이렇게 바라보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수십 개의 다리가 달린 괴물의 사체처럼 한 덩어리가 된 우리들의 몸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을 수 있다면, 깜빡 잠들 수 있다면, 캄캄한 의식의 밑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수 있다면, 꿈속으로 숨을 수 있다면, 아니 기억 속으로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이제 죽었죠, 그죠? 이 억울하게 죽은 그 정대의 목소리로 한강 작가가 이렇게 글을 썼죠. 이렇게 쓰지 않았다면 어때요? 우리는 정대를 기억을 못하겠죠. 그 중국의 사마천 있죠. 사기를 쓴 사마천. 그 사마천이 그런 얘기했죠. 분노가 터져서 사기를 썼다. 이분이 이제 억울하게 궁형을 당했잖아요. 그 친구를 변호하다가 이제 한나라 그 무죄로부터 사형 선고를 당했지만 궁형을 당하고 이제 살아남았어요. 자신의 생식기를 자르고 이렇게 살아남았다 그래요. 치욕스럽게 이제 살아남은 거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으니까. 그래야 왜 나아요? 이분은 그냥 죽으면은 아무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저렇게 죽었다. 근데 이제 사기를 써물어서 어때요? 자기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 정대라는 중3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홀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대를 기억하죠. 그래서 정대가 억울하지 않게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로 갈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애도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애도가 이제 끝나지 않아서 정대는 지금도 오고 있죠. 동호도 오고 정대도 오고 그때 죽은 모든 소년들이 우리에게 오죠.
그 다음에 57쪽을 보죠. 57쪽에도 정대의 목소리로 이제 말을 하죠.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이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하는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렁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 이마, 그 눈꺼풀들을 밤새 건너다니며 어렁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이렇게 정대가 혼령이 되어서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정대의 목소리를 이제 얘기하지만 이거는 한강에 들려주는 또 목소리죠. 한강은 지금 이제 사제가 되어 있죠. 무당이 되어서 정대가 빙이 되어서 정대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이렇게 이제 우리의 슬픔을 이제 풀었죠. 그래서 그러나 다 풀지 못해서 이렇게 정대는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 오죠. 왜 나를 죽였지? 그렇죠. 이유도 모르고 죽는, 그죠? 잘못한 거 없이 죽는, 이랬죠. 그래서 왜 나를 죽였지? 이때 죽인 사람은 그 당시 우리가 군인이었죠.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광주 시민들의 참담함은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광주에서 죽은 시신을 태극기로 듣고 또 애국가를 불렸죠. 좋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야 되는 걸 꿈꾸면서 좋은 나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데 죽인 군인은 이제 명령대로 했겠죠. 그죠? 명령대로. 이 명령대로 한다는 게 히틀러 그 당시도 아이만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한 그런 범인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재판받을 때 보니까 그냥 멀쩡한 시민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러죠. 나는 죄가 없다. 왜 명령대로 했으니까. 그죠? 성실히 건면하게 살았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연구한 한나 아렌트라는 신문 기자였죠 그때. 그걸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죠. 생각하지 말고 살면은 이제 생각이 흘러간다. 생각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성찰해야 되는 인간. 이제 그렇게 결론을 냈죠. 그러니까 명령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따를지 안 따를지 선택하는 인간. 그죠? 그거를 한나 아렌트가 생각한 거죠. 서양 철학의 아버지 그러면 소크라테스잖아요. 그죠? 그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했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동물은 이제 본능대로 사니까 문제가 없죠. 동물은 죄가 없어요. 그죠? 딴 걸 먹어도 본능대로 사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동물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했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돼요. 상상을 하고 안 보이는 것까지 상상하는, 보이는 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는, 생각에 의해서 이 엄청난 문화가 이제 만들어졌죠. 정말 눈부신 문화죠. 이 문화를 우리가 이제 잘 갖고 가야죠.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얘기한 성찰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맞는데 실제 현실에서 어때요? 성찰하기 힘들죠.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살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은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 했는데 도무지 사는 것 같지 않대요. 그런가 하면은 성찰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근데 삶이 이렇게, 그죠? 바쁘게 돌아가고 시계 추처럼 착착착착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죠?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죠. 저 직장생활 하면서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습관에 맡기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습관에 맡기고 살겠죠. 힘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찰해야 된다 하지만은 막상 성찰하고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찰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또 후회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위험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사는 모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이렇게 하고, 그죠? 그래서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공부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은 그런 얘기 하세요. 공부 괜히 했대요. 공부해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사는 게 오히려 편하지. 나를 성찰하니까, 그죠? 나의 어두운 면도 보게 되고, 이제 선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은 선택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에리 프롬이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가 쓴 이런 책이 있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구속되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결책이 모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모임 많고, 지금 우리나라에 독서 모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함께 얘기하면은 이제 성찰이 되죠. 그래서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성찰하는 게 좋긴 아는데, 성찰하려고 보면 또 깜빡 잊어먹고, 그죠? 자꾸 이렇게 지나가죠. 힘드니까요. 그래서 함께 해야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가를 이렇게 오래전에 배웠거든요. 근데 요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크게 아프고 나서 이제 요가를 하게 됐어요. 죽을 정도가 되니까, 그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찰한 삶을 살아라. 그러지만은 막상, 그죠? 평상시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모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도 성찰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보면은 지식 위주잖아요. 그죠? 단편적인 지식을 외우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철학 전공한 분들 많이 와요. 근데 보면은 지식은 가득하지만은 철학이 내 인생을 잘 사는 건데 잘 사는 거와 거리가 멀어요. 머리에 지식은 막 있는데 막상 내 삶에서는 이제 이렇게 힘을 발휘 못해요. 공자님도 위기지학이란 말 썼죠.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 그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가꾸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가 습관화가 돼야 된다 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이 들어도 알아서 성찰이 되게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식 위주만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성찰한 공부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1년 정도 하면서 괜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죠. 우리가 마약 중독되다 끊으면은 그죠?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잘못된 습관을 건치는 건 힘들다. 그래, 이제 하자고. 그래서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멋있어요. 공부라는 게 사람을 바꿔내잖아요. 아우라가 풍기죠. 그래서 꾸준히 성찰하는 그런 단체가 많아지고 모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찰을 하면 이제 양심에 따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때요?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가장 두려운 게 선비들이 가장 두려운 게 역사의 심판이죠. 임진왜란 또 일제시대 이럴 때 싸운 선비들이 많잖아요. 선비들이 싸울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였을까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내가 나서지 않으면은 후세가 그죠? 우리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이제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역사의 심판. 이게 사마천이 사기 쓰면서 이 동양의 하나의 큰 거죠. 삶의 어떤 길잡이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역사의 두려움, 지금은 비록 내가 핍박을 받으나 역사가 나를 평가리라. 이런 믿음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선비들이 앞장서 목숨을 바치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현대에 오게 되면 이 문화가 사라졌죠. 역사의 심판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당장에 잘 사는 게 이제 중요한, 이런 게 이제 물질 만능 시대, 우리 사회, 그죠? 물씬 시대, 그잖아. 물질의 진처럼 생기는 이 시대에, 그죠? 그런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성찰한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러면은, 공자님이 이제 그런 얘기했죠. 군자는 평생 힘들게 살고, 왜 힘들게 살아요? 성찰하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그저 잘 때 또 내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경건하게 내 삶을 뒤돌아보고, 이렇게 항상 성찰하는 삶을 이제 사는 거죠. 성찰의 삶을 사는 게 힘들죠, 그죠? 왜냐면 그렇게 습관 들여야 되고, 계속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조식이라는 그 선비는, 그죠? 계속 방울을 차고 다녔대잖아요. 딸나딸 소리 나게.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술잔을 이렇게 선물한 제자감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는 방울 소리 나는 잔을 선물했더라고요. 그죠? 이 잔, 술 마실 때라도 소리 나는 잔.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그죠? 항상 깨어 있고 알아차림.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렇게 이제 군자는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죽을 때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어때요? 자아가 있고,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본성, 영혼, 심혼, 이런 게 있잖아요. 셀프. 이 영혼이 있으니까, 이 영혼이 어때? 행복해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선비는, 에고는 자아는 힘들죠. 막 매일 성찰하니까. 그러나 내 안에 양심이 이제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편하고. 소인배는 평상시에 즐겁게 살지만 죽을 때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잘 살았을까요? 선비죠. 소인은 잘 못 살았죠. 군자가 잘 살았죠. 평생 힘들어도 죽을 때 편안하면은 성공이죠. 끝이 좋아야 다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으로 또 성찰하라고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게 알지만 또 삶이 이제 직장인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바빠요. 막 직장에 출근해서, 그죠? 시계 추첨 차차차차 가야지 이제 돌아가잖아요, 일이. 그래서 또 성찰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때요? 각자 도생 사회 그러잖아요. 각자 살아남기.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찰하면은, 그죠? 보이는데, 왜 성찰하면 아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자아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 양심, 본성은 신처럼 위대하죠.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신이 나를 보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이제 잘 보이죠. 그래서 잘 살 수 있어요, 성찰하면은. 근데 이걸 어떻게 살 것이냐.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죠? 살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르죠. 우리는 항상 명령을 내려요. 우리의 모든 언어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 그죠? 어디 사느냐, 장소라는 단어도 우리가 명령을 내리죠. 강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만 강남 살아야 될 것 같고, 그죠? 이렇게, 언어는 모두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내 삶을 항상 성찰해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는, 그죠? 나중에 잘못되면은 정대 같은 망령의 소리를 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될 수 있죠. 이런 소년은 우리에게 늘 오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소년이 와서 이제 죽비죠. 죽비가 돼서 오는 소년이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